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군대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한참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된 형님이기는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근처에서 자취하던 친구들은 취직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유학이다 뭐다 해서 다 동네를 떠났는데 그 형님은 동네에서 터를 잡고 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친구들보다 훨씬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지랖 넓은 성격이 장점이기도 했고 단점이기도 했던 형님이었어요. 형님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서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당시 직장이 없어 고생하던 저한테 반찬도 이것저것 해다 주시고 하루는 쌀이 없다니까 집에 가서는 남는 쌀 반포대를 직접 들고 와서 주고 갔어요. 그런 식으로 밥 굶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잘 챙겨주던 형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형님이 저한테 너는 무슨 회사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왔어요. 제가 당시에 딱히 직장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 돈도 잘 쳐주고 조금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취직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지금 네가 그런 거 가릴 때냐면서 일단 나중에 옮기더라도 당장 일할 수 있는 회사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러다가 형님이 지금 형수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고 말해서 저도 그냥 될까 싶은 마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합격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GI 교대로 출근하는 일이었는데 일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통근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서 교통비도 따로 들지 않고 출퇴근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수령액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첫 월급을 탄 그날 바로 갖고 싶어 하던 차를 한 대 계약하고 왔습니다. 차 키를 받은 첫날에 형님에게 연락해서 차 샀다고 시승식 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또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제 막 첫 월급을 탄 놈이 무슨 자동차냐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지금이야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 저도 동생이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겠지만 그때는 남이사 무슨 상관이냐며 뭘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싶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괜히 욕까지 먹은 것 같으니 욱하는 마음에 형님에게 내가 내 돈 벌어서 쓴 건데 뭐가 문제냐고 형님이 차 사는데 보태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듯 그러냐고 말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고 한참 성질을 내고 있는 제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동안 괜히 미안했다며 차에는 타보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형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그때도 저는 잘못한 거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그렇게 챙겨주던 형님이었으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말을 꺼낸 것일 텐데 그 마음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뜻 제가 먼저 나서서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차를 갖고 싶어 했기도 하지만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통근버스가 10,000원이 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서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안 된 출근길이었지만 제가 버스를 탑승하는 위치가 아무래도 중간쯤에 있는 정류장이기 때문에 버스가 이미 10,000원인 상태일 때가 허다했거든요. 10,000원 버스에서 힘들게 서서 가는 형수님을 보고 나서 제가 차를 사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기도 했거든요. 형수님 고생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자차로 직접 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차를 왜 샀냐며 화를 내시니 내 마음도 몰라주는 형님이 밉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 지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언젠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를 구매한 이후로는 통근버스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타지 않았어요. 차 유지비가 많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예 저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출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콧노래 흥얼거리며 차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제 차 앞에다가 그것도 사이드까지 걸어놓고 주차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 유리에 있는 연락처로 차 빼달라 전화를 걸어도 도무지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이 차주가 나타나는 걸 기다렸다가는 회사에 지각을 해버리겠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통근버스로 몸을 돌렸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차 대놓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욕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타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야간 출근 버스는 정말이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험입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얼굴에는 생기도 없어요. 다만 아침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 그나마도 편하게 가려고 사람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해 앉아서는 빈자리에는 괜히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 같은 커다란 가방 하나를 좌석에다 올려두고
나는 혼자서 앉아서 갈 테니 방해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날도 버스 안은 혼자 앉은 사람들로 만원인 상태였는데 버스 뒤쪽쯤에 바퀴가 있는 자리에 마침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혼자 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출발했고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출근자를 태우려고 차가 멈춰서더라고요. 다행히 버스는 이미 좌석은 다 차 있는 상황이었고 다음 정류장 출근자들은 앞에서부터 혼자 앉아서 편하게 가려던 녀석들 옆자리부터 먼저 채워져 나가겠다는 생각에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가방을 창가 쪽 자리에 던져두고 복도 쪽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가 있는 거의 맨 뒷자리까지 와서는 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더군요. 깊은 잠에 들은 척을 하고 요지부동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퀴가 있는 쪽 창가 자리는 그 높이 때문에 오히려 다리가 더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 어깨를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숙이고 있는 고개로 눈을 흘긋떠서 누가 자꾸 내 옆에 앉으려 하는 건가 보니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발등이 새하얀 게 왠지 모르게 얼굴도 이쁠 것 같아서 차라리 땀내나는 남직원들보다 여자가 옆에 가는 게 더 낫겠지라는 생각에 잠에서 급하게 깬 척을 하고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탄 그 여직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수님이었어요.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보니 별로 많은 사람이 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안은 이미 만원인 상태가 되어버렸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빈자리는 제 옆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형수님을 옆에 앉혔습니다. 형수님이라서 불편했을 뿐이지 형수님은 정말 예뻤어요. 남직원들이 재미로 하는 여직원 인기투표에서도 거의 항상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눈이 좀 찢어지고 작은 편인데 그걸 눈화장을 화려하게 해서 커버를 하고 다니고 그 외의 모든 외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몸매가 훌륭하다는 게 주변 남직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야간에 출근하는데도 화려하게 한 화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형님과 사이가 틀어진지라 불편한 게 있을진데도 형수님은 제게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던 게 그 와중에도 제 기분을 맞춘다고 형님 이야기는 한 개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형님하고만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형수님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낼 기회는 없었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통근버스에서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눴는데 말도 잘 통하고 의외로 저랑 코드가 맞는 게 많았습니다. 형님의 여자라는 걸 아예 배제하고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헤어졌는데 무언가 강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통근버스가 뜨기까지 시간이 좀 붕 떠서 회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복도에서 형수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차피 집에 갈 때도 같이 앉아서 갈 것 같아서 형수님한테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버스나 기다리자고 했죠. 형수님도 흔쾌히 알겠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캔커피를 2개 뽑아서 형수님이 기다리는 난간 쪽으로 걸어가는데 형수님이 제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아서 그런가 형수님이 엄청 눈부셔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형수님의 짧은 단발머리와 치마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수님에게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형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앞으로 여자를 만난다면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옥상 너머로 통근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서 형수님한테 버스가 온다고 이만 가자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캔커피를 사주셨으니 자기가 버리겠다고 하면서 제 손에 쥐고 있던 빈 캔을 가져가는데 어쩌다 보니 손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에 진짜 제 몸에 무슨 번개처럼 전율이 오고 곧바로 형수님을 쳐다봤는데 형수님도 제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무언가 갈망하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형수님과 저희 입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정신이 들어서 버스 타러 가야지 하고 어색하게 버스로 뛰어갔습니다. 형수님과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퇴근을 했습니다. 아까의 여운이 남았는지 형수님이 옆에 앉은 제 손을 잡아오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볼까봐 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날로부터 형수님하고는 형님에게 말하지 못할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아침에만 출근하니 야간 출근을 하는 날이면 저는 형님의 집으로 가서 형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3일의 이틀꼴은 항상 형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는 했지만 형수님이 저를 대하는 자세나 저를 위해 해주는 여러 가지들만 봐도 그런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황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이 없는 집에서 혹은 제 차에서 때로는 저희 집도 모자라 회사에서까지
형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바로 데이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마음으로는 저가 하는 일에 일일이 잔소리를 해가며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던 형님의 여자를 제가 뺐었다는 그런 우월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고쳐먹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출근하기 전 아침부터 형수님 집에서 둘이 꽁냥꽁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형님과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형수님 때문에 아주 고생이었죠. 출근할 시간이 다가와서 하던 걸 마무리하고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허리를 삐끗한 건지 몸을 수그릴 때마다 약간씩 통증이 있더라고요. 형수에게 파스 같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 방 서랍에 있을 테니 한번 찾아보라고 말하곤 형수님도 출근 준비를 하러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나 형님 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파스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가 한 장 있더라고요. 보면 안 될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 편지를 안 열어보고 베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편지에는 형님이 저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마 전하지 못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서툰 내용의 편지라 감동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형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출근길에 형수님에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과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요. 이해심 많은 형수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형수님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서도 과연 형님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형수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했다간 제 마음도 마음이 아닐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답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형님에게 형수님과의 관계를 들키진 않았지만 형님과 저희 관계는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말대로 회사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형수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것만 더 심해져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와야만 했죠. 이내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있었지만 형님의 말대로 직장이 없던 몇 달간 유지비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튼 언젠가 형님에게 용기 내서 사과할 날이 온다면 꼭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형수님과 있었던 일 말고 제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서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